2010년에 개봉된 톰 후퍼 감독의 영화 킹스 스피치는 말을 더듬는 왕자를 중심으로 한 영국 왕실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미국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고 이외에도 각본상, 감독상, 작품상 등 뇌로라 하는 모든 상을 휩쓸 만큼 완성도 있는 영화로 손꼽히는 작품인데요. 특히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왕실의 언어치료사는 왕자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 왕자의 입속에 7개의 구슬을 집어넣고 문장을 말하게 하는데요. 왕자는 오히려 구역질만 할 뿐 습관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그 후에 만난 언어치료사 로그는 기술적인 말하기 훈련이 아닌 주인공의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고 그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나가기 시작하죠. 그 과정에서 주인공은 자신조차 모르고 살아왔던 상처를 마주하고 부딪히며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영화의 주인공처럼 극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대중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 떨리고 두려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분의 강연에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호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오늘 말을 잘할 수 있는 5가지 선물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스피치 코치라는 역할로 사람들의 말을 돕고 있거든요. 혹시 JTBC의 말하는 대로라든지 세바시 15분 보신 적 있나요? 네. 네, 거기에 출연진들을 조금 코칭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게 된 과정과 또 하면서 어떤 지점들을 이제 도와주고 있는지를 안다면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말하실 일들이 있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네, 오늘 저희도 강연 들으면 그 출연자들만큼이나 말 잘할 수 있게 되는 거 맞나요? 그렇죠. 나중에 여기 누가 이렇게 또 출연하게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잘 듣고 준비한다면. 그러면 네. 좋겠네요. 대표님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이민호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말하기에 대해서 얘기하러 온 이민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질문. 말하기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사회자 MC분은 말로 먹고 사시는 분인데도 이렇게 어렵다고 하니 이제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는 되게 쉬웠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막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누나 둘의 막내로 태어나니까 엄청 사랑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말이 쉬운 줄 알았어요. 막 말만 하면 너무 좋아해 주니까. 근데 초등학교를 갔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따가 됐어요. 제가 말을 좋아는 했는데 말을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말이 뭐 많이 했을 때 실수도 많이 나올 것이고 뭐 잘한다면 사람들 기운 북돋아주고 좋겠지만은 그때는 아마 저를 중심으로 좀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처를 많이 줬기 때문에 저도 상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좀 어린 나이부터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픈 만큼 또 뭔가 뭐를 배우게 되었고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직업이 이제 말에 대한 직업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스피치 코치라는 걸 저는 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어요. 이제 말을 결정적으로 조금 더 관심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23, 24 나이 때쯤에 그때 밴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집이 좀 이제 아버지가 은퇴하고 하시면서 이제 저한테 좀 무게감이 너무 왔었어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구나. 자이언티의 노래에 보면은 우리 집 강아지도 이제 나를 바라보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책임감 같은 것들이 무게가 옮겨오는 걸 느낄 수 있을 텐데요. 그때 제가 보게 됐던 책이 23살 맨 땅에 헤딩하기 라는 책이었는데 유수연 강사라는 분의 책이셨어요. 그게 토익 강사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학벌도 막 좋은 게 아니었고 본인 말에 따르면 그다음에 특별한 재능도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영어 실력을 많이 키워와서 지금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영어 강사가 되었다라는 걸 얘기를 봤어요.
그 책을 보고 약간 마음이 설렜는데 저희 학교 선배님께서 자기도 지금 호주에 있다면서 양털을 깎으면서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그 쪽지를 우연찮게 비슷한 시기에 받았어요. 그때 뭔가 이거는 내가 가야 될 길은 여기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영어 강사의 길을 걸어보자고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거는 밴드를 하면서 좀 연습이 되었고 요걸 내가 노래는 근데 하지만 조금 먹고 살 정도의 실력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 영어를 잘한다면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집을 좀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영어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잘 쳐다봐 주시는 훌륭한 관중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조금만 재미없어도 고개를 확확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스터디를 진행해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가려고 했는데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좀 해결할까 하던 찰나에 그 성공학 강연 이런 걸 보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봐라. 만약에 전화 걸고 싶으면 전화번호 물어봐서 전화를 걸면 빨리 걸 수 있지만 막 찍어보다 보면 평생 못 걸지 않겠느냐.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랬나 봐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딱 누가 알려주니까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강사 중에 잘 된 사람을 찾아가 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이제 호주 워킹홀리데이 갔다 와가지고 일어났던 일입니다. 누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그 당시 유명했던 시땡스쿨 쪽에 연락도 해보고 그리고 Y 학원에도 찾아가 보기도 해보고요. P 학원에도 찾아가 보고 그리고 강남에 있는 좀 유명하다는 학원의 원장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전화를 하고 찾아가 봤어요. 근데 만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들 바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지라고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매우 유명한 영어 강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전도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딴 건 모르겠는데 이거 성공하겠다고 교회에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와서 한번 보기라도 해 라는 그 말에 그래 그럼 한번 가볼까? 라고 하면서 가게 되었고 그때 찾아뵙게 되었던 강사님이 여러분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EBS 스타 강사 문단열 선생님이셨어요. 아시나요? 아시죠? 그래서 EBS에서 가장 오랫동안 한 방송을 진행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한도전에 나와서 박명수랑 노홍철을 가르쳐가지고 또 되게 재밌는 장면이 연출됐던 그런 강사님이셨습니다. 문단열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제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래도 온 김에 한번 물어볼까?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일단 고민하던 찰나에 이제 문단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듣다 보니까 저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구나 라고 싶던 포인트가 몇 가지 보였어요. 그게 아마 그냥 보면 모를 수 있는데 제가 너무 간절하던 상황에서 보니까는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싶어서 그 다음날 제가 가르치는 곳에 가서 그걸 몇 가지 써봤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계속 배우러 가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교회를 막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딱 이렇게 오시더니 민호 영어 강사 되고 싶다며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했더니 내가 좀 이렇게 가르쳐 줄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와 이게 뭔가 그런 분이 와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슨 고액과외를 제안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혹시 얼마입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돈 됐고 그냥 5천 원 정도 우리 과자만 사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청 놀랐어요. 그래서 그럼 사람이라도 많이 모아야 되나? 이렇게 했더니 사람도 많이 모을 필요 없고 그냥 한 10명 정도 이 정도만 모으래요. 너무 이제 감동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3시간짜리 세미나를 이제 그 5천 원 돈을 내고 그 돈으로 이제 포카리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음료수 이렇게 다 갖다 놓고 과자 갖다 놓고 2번 정도의 세미나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배웠던 것들이 1년 뒤에 있었던 TV 영어 강사 오디션, 지금으로 치면 쇼미더머니 같은 그 오디션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우승을 하게 도와줬던 스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너무 감사해갖고 선생님 제가 꼭 잘 돼서 꼭 갚을게요 했더니 됐고 나중에 너처럼 비슷한 상황이 있는 비슷한 나이와 비슷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줘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이제 10년이 흘렀고 그 뒤로 저도 더 잘 나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 그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5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5가지가 저한테 너무 큰 선물로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또 잘 전달해서 여러분들한테도 큰 선물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5가지는 요거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백, 스토리, 키워드, 비유, 희생. 말을 하는 방식은 정말 많아요. 우리가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방식이 많듯이 요 길로 가도 돼, 저 길로 가도 돼, 기어가도 돼, 엎드려 가도 돼, 다 되지만 정말 수많은 것 중에 이 5가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고백 뭘까요? 뭐 이런 거 I love you도 고백인데 여기서 스피치에 있어서 말하기에 있어서 고백은 조금 다른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좀 약간 재수없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아는 게 있으면은 어렸을 때 왕따를 당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뭔가 나 니네 그렇게 무시할 만한 사람 아니었지? 이런 마음에서 뭐가 올라와가지고 잘난 체를 하려고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원래 강사라면 좀 이렇게 잘난 체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라는 생각도 하게 됐었고 그랬는데 이제 문단열 선생님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선생님, 제가 좀 부족한 게 뭘까요? 뭘 더 잘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선생님께서 되게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셨는데 민호는 너무 멋있으려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멋있으려고 하면은 내용이 전달이 안 돼. 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봤더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려면 고백을 해야 돼요. 나도 이거 못하던 사람이라고. 뭔지 몰랐었는데요. 어느 날 피아노 배우러 갔는데 누가 피아노를 가르쳐줬는데 아 이거 왜 안 되세요? 하면서 약간 이렇게 하니까는 이걸 못하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 원래 자기는 음악 전공했으니까 잘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피아노를 멈췄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결혼식 할 때 제가 결혼 4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한테 피아노 가르쳐 주려고 피아노를 다시 배우러 갔었거든요. 그때는 끝까지 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선생님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잘 안 됐었는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이민호 선생님도 하시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니까 뭔가 마음에서 쫙 뭔가 움직이는 게 있었어요. 아, 이 사람도 원래 잘하던 사람이 아니고 배워서 한 사람이구나. 문단열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고백이 없으면 공감이 없다고. 고백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공감이 안 된대요. 저는 지금 운동을 또 하고 있는데 운동하는 게 약간 무술이에요. 근데 관장님께서 만약에 아, 이민호 선생님 이걸 왜 못해요? 라고 하면은 공감이 안 돼서 힘들었을 텐데 아, 이 기술이 쉽지가 않아. 나도 예전에는 이게 안 됐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뭔가 공감이 되면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 같은 것들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최근에 배웠던 걸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배우셨나요? 중국어를 배우셨나요? 뭔가 배우러 갔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위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듯하게 했을 때 마음이 열렸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이렇게 차분하게 나도 이거 못했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바뀌었는지. 그래서 저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 강연도 제가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저 말 잘하니까 여러분에게 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었고 저 뭐부터 시작했죠? 저 말 때문에 어떻게 뭘 겪었었다? 왕따를 겪었었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스피치 코치도 하고 있으니까 사실 누구라도 말이라는 걸 배워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멋있으려고 안 하고 정말 상대방한테 내가 알리고자 하는 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런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스피치하러 나온 사람은, 즉 말하러 나온 사람은 해리포터가 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된다? 해그리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해리포터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리포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서 할 수 없었던 것을 해그리드가 도와줘서 해리포터가 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하기의 주인공은 강사가 아니고 관객이 돼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노력을 한다면 이렇게 뭐 가발이라도 쓰고 오고 싶었어요. 해그리드 가발 같은 거. 근데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잘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를 잘하게 해주려는 마음으로 무대에 서야 된다. 이게 바로 고백이었습니다. 한번 다른 생각 해볼게요. 여러분 알든 모르든 우리 다 선생님이거든요. 나중에 동생을 가르쳐 본 경험도 있을 것이고 자녀를 가르쳐야 되기도 하고요. 저는 요새 딸이 둘이 있는데 딸한테 기저귀 대신 변기에 쉬야를 하는 법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도 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뭘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가르칠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백 없이 직장 후배에게 나도 처음에 이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나도 선배님이 알려줘서 이거 하게 된 거야. 이거 누구나 배우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도 못했음을 고백하고 말을 시작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고백의 의미가 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재미난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를 넘어갈 때마다 고백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서 얘기를 해보세요. 막 가르치려고 드는지 아니면 아 저도 이게 안 됐는데 저도 배웠다라는 걸 고백, 그때마다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고백의 의미를 복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백이 없으면 공감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아 그래, 공감되게 시작을 하려면 내가 우선 고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누가 재벌 2세가 알려주는 부자되기 특강이랑 나도 시작은 여기서부터 했는데 라는 사람이 하는 부자되기 특강이랑은 좀 느낌이 다르겠죠. 그런 것처럼 아 나랑 같은 상황에서 출발한 사람의 얘기만 우리 귀에 들린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아무리 좋은 상황이 있어도 시작점은 나랑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고백의 포인트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 준비된 사람 say ho.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입니다. 질문부터 할게요. 스토리의 반대는 뭘까요? 노 스토리.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노 스토리. 근데 조금 더 다른 뜻의 다른 말이에요. 참고로 이게 우리가 집에서 많이 듣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 리로 끝나는 말이에요. 맞아요. 스토리의 반대는 뭐다? 잔소리예요. 여러분 스토리텔러이십니까? 잔소리텔러이십니까? 저는 좀 잔소리텔러였어요. 계속 사람들한테 이게 뭐 답답한 게 있으면 성격이 급해가지고 아 그거 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막 얘기를 해줬는데 안타깝게도 잔소리에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잘 안 바뀌죠. 잔소리에서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으로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막 방 좀 치워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방 잘 치우시는 분, 어머니가 방 치우라니까 치워야 되겠다 지금부터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없어요. 책 좀 읽어라,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가 잔소리로 왔을 때 우리네 마음이 좀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잔소리가 아닌 스토리로 접근을 해야지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영어 학원이 있는데 대학생들, 지금 여러분 나이대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가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오세요. 40대 후반의 어머님들이 이제 아기들 좀 큰 다음에 나도 뭔가 발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고 참다가 이제 학원에 오신 경우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겐 걱정이 하나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다 대학생들인데 내가 지금 여기 껴서 해도 될까? 두 번째, 내가 한다고 늘까? 지금 이제 한참 공부할 나이도 아닌데 이런 생각 들죠. 그때 제가 예전에는 잔소리를 했어요. 어떻게? 당연히 저 하실 수 있어요. 나이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실 수 있으니까 화이팅! 막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의 마음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도 과연 어디 가가지고 저 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이거 한다고 해요. 그럴 생각에 노력을 하세요. 막 이런 거 해봤자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얘기를 들려줘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고 다 들어준 다음에 예전에 그 47세이셨던 한진영 누님이라고 저희 학원에 오셨었어요. 그분은 원래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이고 근데 외국계 회사에 다닌대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 들어가시게 됐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그 회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래요. 그러면 영어 하실 필요 없지 않냐고 했더니 이제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영어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도 두려웠나 봐요. 저희 학원 입구에 왔다가 돌아가신 적이 있대요. 어떤 기분인지 알죠? 왔다가 클럽 같은 데 갔다가 에이 이러면서 돌아가는 헬스장 갔다가 돌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도저히 안 된다 싶어서 이제는 돌아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그 다음 달에 오셨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똑같은 수업을 2번씩 듣기도 하고 토요일에는 자기 따님을 데려와가지고 특강도 들으면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무 열심히 하시길래 나중에 뭐 하고 싶으세요? 했더니 자기 회사 본사가 영국에 있는데 영국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영어로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1년 반쯤 지났을 때 문자가 왔습니다. 저 지금 본사에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나온 중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의 더 꿈이 있었는데 영어를 이제 대학을 안 갔었기 때문에 방통대학교를 이제 가고 싶었대요. 가가지고 영어과 진행을 해서 영어 관련된 모든 수업에 A뿔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두려워하셨던 분이. 자, 이 얘기를 제가 잔소리 대신에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피치 코치를 하면서도 이 스토리의 힘은 되게 컸는데요. 제가 누구라도 그렇지만 저도 오늘 리허설하고 왔거든요. 저희 학생들 앉혀놓고 이렇게 해보고 왔어요.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들을. 리허설이 너무 중요한데 가끔 이제 제가 특이한 상황이긴 했는데 JTBC 말하는 대로 그걸 찍다 보니까 연예인분들 중에는 이렇게 바쁘기도 하고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리허설 안 하고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스피치 코치로서 리허설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강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잔소리로 리허설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 저 바빠서 안 됩니다 이렇게 됐을 상황들이 많았었어요. 아, 또 내가 잔소리했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 스토리를 해줬어요. 스토리는 좋은 스토리랑 안 좋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성공 스토리랑 실패 스토리. 그래서 제가 NS 윤지 아시나요 혹시? 네. NS 윤지한테 잔소리를 하려다가 이렇게 멈칫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3주 전에 산다라 박 씨가 리허설 하고 가셨는데 그 방송 끝나고 나서 문자를 주셨는데 코치님 리허설 해서 그때 실수를 잡아내서 오늘 너무 잘할 수 있었습니다. 리허설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거 무슨 스토리? 성공 스토리죠. 자, 그 다음에 김종민 씨도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김종민 씨 아시죠? 네. 그래서 리허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라고 성공 스토리를 2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실패 스토리. 잔소리 대신에 성공 스토리, 실패 스토리 알려주는 거예요. 유명한 개그맨 분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제가 성함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는 리허설 할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자기 인생을 남 앞에서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랬더니 많이 긴장을 하셨는지 평소랑 다르게 너무 땀 뻘 흘리면서 약간 힘들어 하시면서 1시간 15분만 촬영하면 될 거를 1시간 넘게 촬영을 하시고 막 도망가듯이 나중에 빠져나가시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잔소리한 건가요? 뭐 한 건가요? 스토리를 얘기한 거죠. 성공 스토리와 실패 스토리. 그랬더니 NS윤지가 저도 리허설 좀 해야 되겠네요 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자, 우리 말하기 습관을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물론 스토리 말해준다고 다 갑자기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잔소리를 했을 때는 확실히 안 바뀌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뭔가 얘기를 해야 될 때 한번 스토리적인 접근을 해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강연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5가지를 계속 넣으려고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시작할 때 지금 내 이야기에 고백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에 여러분 그래서 이 5가지를 외워야 됩니다 라고 하는지, 아니면 이 5가지가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성공 스토리나 실패 스토리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지 고민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강의 시작할 때도 저는 뭔가 말하기도 배울 수 있다, 배우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강요한 것이 아니고 잔소리한 것이 아니고 스토리를 하려고 노력했었어요. 제가 누구를 찾아간 스토리? 문단열 선생님을 찾아간 스토리. 그렇게 되면 실제로 말하기라는 게 왕따였던 사람도 저렇게 기술을 배워서 조금은 자기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하나 더 스토리 알려드릴게요. 지금 오늘 취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 계시죠? 취업준비생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한 70% 정도가 취업준비생이신데, 이제 만약에 제가 강연을 할 때 취업준비생들 상대로 강연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숫자로 말하는 연습을 해라고 얘기를 해요. 논리적으로 좀 말하고 싶을 때 숫자를 넣어라 이거예요. 오늘도 그렇지만은 제가 막 얘기하는 거랑 오늘 5가지에 대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되게 달라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때든지 숫자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막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3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조금 더 정돈된 스피치가 되겠죠. 근데 물론 아시겠지만 갑자기 숫자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숫자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반대로 정리를 하려다 보면은 이제 딱 몇 가지인지 또 숫자가 확실해져요. 그래서 늘 한번 숫자로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약간의 잔소리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걸 스토리로 바꿔볼게요. 제가 문단열 선생님 저보고 숫자로 얘기해라 이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호야, 앞으로 한 1년 정도 이걸 계속 숫자로 얘기하는 걸 연습을 해. 누가 예를 들어서 너 어제 뭐 했어? 라고 하면은 제가 어제 많은 걸 했지만 2가지가 기억에 남네요. 첫 번째로 이거 했고 2번째로 이거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하면 3가지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형이 어떻게 되면 많은 게 있을 수 있겠지만 2가지는 꼭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1년 정도 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잡히면 평생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말 잘하는 사람으로
얘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좋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전화가 오더라고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선생님한테 민호야 잘 지내? 라고 하다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갖고 선생님 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막 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야! 숫자!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여쭤볼 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정도로 습관을 들이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대답은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2가지 대답이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스토리를 듣는 게 훨씬 더 재밌죠. 그래서 숫자로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관련된 스토리를 잡아서 사람들한테 들려준다면 듣기에도 훨씬 부담이 없고 그리고 기억날 확률도 높아요. 오늘 만약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오늘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2가지.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렇게 계획을 밝힌다가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저도 선생님이 처음에 이 얘기를 해주셨을 때는 이게 바로 적용하는 방법을 몰랐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재미난 일이 생겼는데 기타를 배우고 나면 TV 이렇게 음악을 들을 때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기타 소리가 들려요. 사람이 파마할까 하고 하면 길 가다 보면 파마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가방 사야지 하면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들 보여요. 안목이 생긴다고 하죠. 오늘 2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고요. 고백과 스토리를 알고 나면 말 잘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진짜 고백하면서 시작하는구나. 저렇게 스토리로 얘기하니까 와닿는구나라는 걸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안 태어나도 괜찮으니까 이제 이 2가지 키워드를 안고 앞으로 세상을 한번 볼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5가지 키워드 중에 2가지 했거든요. 첫 번째 뭐였죠? 고백. 2번째 뭐였죠? 스토리. 그렇죠? 이 2가지를 가지고 우리 안목이 좀 생겼으니까 오늘부터 자기가 고백과 스토리가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내가 어디서 누군가에게 말해야 될 일이 있다면 동생한테든지 엄마한테든지 누군가 면접에서든지 이 2가지 키워드를 어떻게 넣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오늘의 의미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뭐 하게 될까요? 키워드, 비유, 희생. 자, 내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